오늘은 위탁 판매를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 판매를 할 때 건강식품이라는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창업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이미 많이 퍼졌는데 내가 하기에는 좀 늦은 게 아닌가? 혹은 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뭔가 의료적인 분야라던가 혹은 전문적인 분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강식품을 선정을 한다면, 위탁 판매를 하면서 이 건강식품이라는 아이템을 선정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오히려 더 다른 차별점과 그리고 강점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이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위탁 판매 상품으로서 그리고 온라인 창업의 상품으로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식품이 가진 정말 특별한 장점과 그리고 걱정하시는 단점이 오히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장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솔직하게 제가 다뤄보면서 이 현실적인 이유와 통계를 통해서 한번 건강식품으로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시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과 건강식 내가 위탁 판매를 해서 온라인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연결이 될까요? 이제 이 고령화 시대로 갈수록 건강한 음식은 누구에게나 필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7.5%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이게 이제 2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이제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갈수록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내가 배고파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중장년층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지금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약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내 일상 습관과 관련된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이 짙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건강식품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트렌드 상품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홈쇼핑이나 광고에서 어떤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가 나오면 그때 한참 트렌드로 인해서 확 팔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트렌드나 시즌성 상품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꾸준하게 수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아주 장기적인 시장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건강과 면역력이 더욱더 중요해진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어떤 상품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먹고 있는 소비품이라는 이 강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강식품은 그냥 음식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어떠한 기능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강기능식품이 칼슘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이에 대한 까다로운 식약처 인증이 필요하죠. 하지만 건강식품은 우리가 먹는 그냥 음식과 같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진입장벽이 낮고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능성을 직접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음식이 어디에 좋고 내가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광고를 보거나 혹은 직접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이점들 덕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은 초보자들에게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으면서 마케팅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건강식품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인 분야로서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식품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조금만 배우면 금방 진입해서 판매를 하고 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식품은 사실상 가격 경쟁도 중요하겠지만 이 가격 경쟁보다는 신뢰와 품질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오히려 더 낮춘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구조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에서 뭔가 볼펜이라던가 그냥 의자 같은 걸 살 때는 어차피 비슷비슷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렴한 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식품 자체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상품이 얼마나 품질이 좋고 얼마나 사람들의 리뷰가 잘 쌓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잘 잡아간다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식품은 초보자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생각보다 높은 진입 장벽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이 적습니다. 이 건강식품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면서도 누구나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내가 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건강식품을 판매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인 게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려면 경쟁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경쟁자가 생각보다 이 이유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식품 관련 인증서라던가 그리고 품질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만 이런 품질이 인증된 물건들을 도매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판매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유통 공급망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보장이 된 회사와 협력이 된다면 이러한 진입장벽을 그냥 바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경쟁자들은 많이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 되겠죠. 제대로 된 공급 유통사만 만나면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높은 재구매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용품을 살 때는 대부분 다시 한 번 더 사지가 않죠. 예를 들면 멀티탭이라던가 혹은 청소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사면은 계속 쓰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반복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강식품을 통해 한번 내 제대로 된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 카테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식품은 사실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 음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려면은 재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강식품의 가장 큰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재구매율이 생각보다 높고 이 재구매를 통해서 나에 대한 충성 고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 건강식품 판매에 대한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배송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과 용기 그리고 빠른 배송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청담에서는 고객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바로 당일에 배송할 수 있는 배송 시스템과 특허 개발한 보관 용기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효능 설명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식품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효능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강가루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해결책은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어떤 영상을 통해서 혹은 1대1 문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효능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효능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지를 알고 검색을 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효능보다는 우리는 이 품질과 신뢰도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로 승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럼 우리가 이 건강식품 판매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와 건강 트렌드의 안정적인 시장 형성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게 늘 것이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케팅이 상당히 자유롭고 판매가 쉽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게 보이는 진입 장벽 때문에 경쟁자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 배송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고, 효능 설명이 제한된다는 점은 오히려 단점이라기보다는 저희에겐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식품 위탁 판매 자체는 여러분들이 재고 부담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무자본 창업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은 위탁 판매 물품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건강식품 위탁 판매를 당장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혹은 전반적인 건강식품 위탁 판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 혹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1대1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